14쪽에 이제 원자의 생성과 우주 배경 복사인데 그 전까지 배운 거는 처음에 이제 쿼크 이런 거 생긴 거 기억하시죠? 이제 쿼크랑 전자가 생기고 쿼크가 모여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되고 양성자와 중성자가 양성자 혼자 있으면은 수소 원자 핵이고 양성자 두 개랑 중성자 두 개가 결합되어 있으면 헬륨 원자 핵이야. 그러니까 원소가 자연적으로 한 90여 개 있거든요. 근데 90여 개 중에 수소와 헬륨의 원자 핵이 만들어진 거야, 처음에. 자, 근데 요 애가 원자 핵이야. 아직은 원자가 아니에요. 원자가 아닙니다. 얘네가 원자가 되려면 전자랑 만나야 돼. 근데 이 당시에는 이제 한 3분 정도 후거든요, 이게. 빅뱅 후 한 3분 정도 후야. 이게 우주가 팽창하면서 온도가 19는 있는데 지금 온도가 엄청 높아요. 온도가 높으면은 운동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원래 원자 핵하고 전자는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있어요.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있잖아요. 온도가 너무 높으니까 이게 사실 잡아당기는 인력이 있어도 얘네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거 원래 플라즈마 상태라고도 하는데 온도가 너무 높잖아? 그럼 서로 결합을 못해요. 운동 에너지가 너무 커서. 그래서 얘네가 결합을 해야지 이제 원자가 만들어집니다. 원자. 그래서 이제 원자의 생성은 자,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팽창하고 있고요. 계속 온도가 낮아지면서 원자 핵과 전자가 결합하여 원자가 생성이 돼요. 근데 이제 3분 만에 수소 원자, 헬륨 원자 핵까지 됐는데 얘네가 결합할 때까지는 좀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빅뱅 이후 38만 년이나 지나야지 우주 온도가 약 3000 켈빈으로 낮아집니다. 빅뱅 이후. 그래서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작아져. 왜냐면 온도가 낮아지니까. 그러면 원자 핵하고 전자랑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끌려 들어가 가지고 비로소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원자는 많이 들어봤잖아. 이제 원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양성자가 하나만 있잖아요. 그러면은 전자가 하나만 붙습니다. 이게 이제 전하량이 양성자랑 전자의 전하량이 같거든요.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인데 만약에 전자가 하나 더 붙으려고 한다. 얘가 잡아당기니까. 근데 서로 얘네들은 서로 밀어내기 때문에 양성자 하나 있으면 전자 하나 있는 게 맞아요. 하나 붙고 헬륨은 양성자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자가 두 개가 붙습니다. 자, 그래서 38만 년 지나서 우주의 온도가 3000 켈빈으로 떨어졌을 때 그때 이제 전자가 원자 핵과 결합해서 원자가 된다. 원자. 자, 이 그림을 보세요. 이거 자주 나오는 그림인데 138억 년 전에 빅뱅이 있었어. 이렇게 팽창하는 게 이런 데가 이제 급팽창 구역인데 지금 급팽창을 하고 있고, 자, 그러면서 전자와 쿼크가 처음 생겼고, 쿼크들이 모여서 중성자, 양성자가 되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양성자 수가 더 많아지고, 점점 이제 팽창하다 보면, 자, 근데 요거는 이제 양성자 하나만 있는 거, 이거 양성자거든요? 양성자 하나만 있는 거는 수소 원자 핵이고, 양성자 하나, 두 개랑, 초록 두 개가 양성자네. 양성자 두 개랑, 중성자 두 개, 중성자 뉴트론인데 하여튼, 요렇게 결합해 있으면은 헬륨 원자 핵인데, 여기까지 되는 데는, 얘네가 만들어지는 거는 한 3분 정도면 됐어. 3분 정도. 양성자, 중성자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근데 얘네가 이렇게 봐봐. 이 전자가 여기 막 돌아다니고 있다가 여기에 속박이 됐잖아요. 이렇게. 여기 돌아다니고 있죠. 여기. 그쵸? 그렇게 되는데 38만 년이 지났고 우주 온도 3000 켈빈 이후에 원자가 생성이 된 겁니다. 믿으셔야 돼. 진짜야. 그리고 수소 헬륨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한 4억에서 한 7억 년 정도 지나 4억에서 한 7억 년 정도 지나면 온도가 더 많이 떨어졌어요.
온도가 떨어지면은 수소, 헬륨 이런 애들이 중력이 있거든요. 중력의 영향으로 서로 모여서 뭐가 되냐면 별이 돼, 별. 별과 은하. 별이 있어야지 은하가 되는 거니까. 별과 은하가 된다. 근데 별 내부에서 또 무슨 일을 합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자, 봐봐요. 근데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게 있다라는 건데, 우주 배경에 깔려있는 복사선, 뭐 이런 뜻이긴 해. 그러니까 우주 전반적으로 다 어떤 그 전자기파가 있어요. 복사선이 있습니다. 자, 이 글씨도 다 읽으시는 게 좋은데요. 초기에는 전자가 막 이렇게 있잖아요. 전자가. 그럼 전자가 빛의 경로를 이렇게 막아요. 전자가 있으면 빛을 막 충돌을 시켜요. 여기 저 그림처럼. 전자가 있잖아. 그러면 빛이 가다가 막 부딪혀. 경로가 꺾여. 경로가 꺾이면은 이게 불투명한 우주가 되고 뿌연 우주가 돼. 뿌연 우주. 그러니까 뭔가 불투명하고 뿌연 상태. 뿌연 우주라고 하면 되나? 네. 무슨 얘기냐면 이제 밤하늘 보면 좀 투명해요. 여기도 투명하고 지금. 근데 빛이 내 눈 앞을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근데 이게 지나가다가 부딪혀가지고 자꾸 나한테 빛이 오면은 그게 뿌얘지는 거야. 안개 속에 있으면 뿌옇거든요. 그러니까 이 빛이 전자가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는 빛이 경로가 자꾸 바뀝니다. 네. 그러다가 전자가 어떻게 됐어? 수소나 헬륨한테 이렇게 속박이 돼서 여기 놀던 전자들이 없어졌지, 그쵸? 그러면 이제 빛이 원래대로 진행을 하게 돼요. 쭉쭉. 네. 요런 빛이 우주 배경 복사가 되는 거예요. 자, 우주가 팽창하여 공간이 넓어지고 전자가 원자핵과 결합하여 원자가 생성이 되면서 빛이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요. 요때 퍼져나간 이 빛을 우주 배경 복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주 배경 복사는 빅뱅으로부터 약 38만 년 후에 우주 온도가 3000켈빈 되었을 때 원자가 생성되면서 물질과 분리되어 우주로 퍼져나간 빛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빛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해. 또 빅뱅 우주론자들은 또 예측을 했어요. 그런 게 있을 것 같다. 자, 그래서 우주 전역으로 퍼져나간 다음에 우주가 팽창하다 보면 파장이라고 하는 게 길어지거든요. 파장이 짧으면은 온도가 높은 빛인데 파장이 길면은 온도가 낮아진 거고, 현재 약 3켈빈에 해당하는 복사로 관측될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근데 3켈빈에 해당하는 그 파장대의 빛이 마이크로파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파가 우주에 깔려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펜지어슨과 윌슨이 통신 실험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 뭐 벨 연구소라고 하는 데 가서 통신 실험을 해. 근데 자꾸 지지직거리는 거예요. 자꾸 방해 전파 같은 게 막 잡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연구소에 가서 여기서 이 둘이 연구를 하는데 자꾸 이상한 방해 전파가 걸려. 지지직 거려. 그래서 그거를 치우려고 뭐 이렇게 새똥 때문에 그런가 하고 막 새똥도 치우고 막 그래요. 그리고 어디서 오는 전파이다 이런 거 알게 되면 그거를 없애버려요. 그거를 자꾸. 근데 아무리 없애도 그냥 허공에서도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소리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하여튼 이상한 전파가 감지가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도 전파가 감지돼. 그게 우주 배경 복사다라는 걸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위성을 쏴가지고 우주 배경 복사를 이게 우주야, 우주의 모습이야. 우주를 이제 관측을 합니다. 그랬더니 진짜로 그런 게 있다라는 거죠. 우주 배경 복사가 진짜 관측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측은 이제 빅뱅 우주론자들이 먼저 예측을 했고요. 펜지어스와 윌슨이 우주 모든 방향에서 동일한 세기로 관측되는 전파 신호를 최초로 발견하였다. 요즘에는 텔레비전에 다 버튼 누르면은 바로바로 채널이 돌아가는데, 옛날에는 이제 옛날에는 채널이 11번, 9번, 7번 이렇게 있거든요. 8번 틀면은 이게 안 나와. 8번 틀잖아. 그러면 지지직 하면서 그냥 이렇게 까맣고 하얀색만 나와. 근데 그게 그 중에 한 1, 2%는요, 우주 배경 복사예요. 그 우주 배경 복사가 이 주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주 배경, 빅뱅 우주론에서 예측한 우주 배경 복사이며, 좀 더 정밀한 연구를 통해 한 3켈빈 정도에서 방출되는 빛의 파장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예상한 대로죠, 그쵸? 그래서 이게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됩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빅뱅 우주론의 증거다. 좀 더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코비 위성, 플랑크 위성, WMAP 위성 이런 걸 쏴요. 아무튼 그래서 이게 이제 최근인가 이게 2013년도에 아무튼 플랑크 위성이 관측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우주가 좀 웬만큼 균일해, 웬만큼. 근데 아예 균일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온도가 낮은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온도가 높은 데도 있고 이래요. 근데 사실 그렇게 완전히 고르지 않아야지, 밀도 차이가 좀 있어야지 밀도가 높은 곳에서 별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수소나 헬륨이 그냥 진짜 고르게 퍼져 있으면 별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별들이 모여야 되기 때문에, 그 수소나 헬륨이 모여서 별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우주 배경 복사 사진이야. 이게 뭔가 싶은데 이게 우주 배경 복사 사진이에요. 자, 원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38만 년 후에 우주 온도가 3000켈빈까지 식으면서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하여 중성 원자가 되었다. 근데 이때 만들어진 건 뭐예요? 수소랑 헬륨. 다가 아니야. 수소 헬륨 만들어진 수소 헬륨. 그리고 수소 헬륨이 만들어지면서 퍼져나간 빛이 있는데 그걸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고, 처음에는 이제 3000켈빈 정도였지만 점차 식으면서 현재는 3켈빈에 해당하는 마이크로파 영역의 우주 배경 복사가 관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됩니다.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이제 두 개 있거든요. 일단은 우주 배경 복사가 관측이 되었다. 이게 증거다라는 거 알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16쪽에 스펙트럼과 우주의 원소 분포. 일단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는 분광기를 통해서 빛을 보면 분광기 안에 프리즘이 있거든요. 프리즘. 요 프리즘이라고 하죠. 요 프리즘. 프리즘을 통해서 보면 백색 빛이 들어와서 빨주노초 파남보로 나눠져요. 분산이 일어납니다. 파장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나누어진 것을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근데 별빛이나 그냥 고온의 별, 그런 데서 방출되는 빛은 원래 다 연속적으로 보이게 돼 있어요. 연속적이다라는 건 뭐냐면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연결돼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걸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고온의 별에서 방출되는 별빛을 분광기를 통해서 보면 연속 스펙트럼이 나옵니다. 근데 이 고온의 모든 기체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여기를 구성하고 있는 특정 기체들이 있어요. 어떠한 기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기체들은 원자로 되어 있는데, 밑에 좀 보고 해야겠네.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인데, 원자 핵이 있고 전자들이 요런 껍질이라고 말하는데, 하여튼 이런 껍질에 전자가 있어요.
근데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인데, 원자 핵은 플러스성을 띠고 전자는 마이너스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이렇게 좀 가까운 게 제일 안정한 거야. 가깝게 있는 게 좋은 거야. 근데 봐봐, 여기 오른쪽부터 볼게. 가깝게 있는 전자가 빛을 흡수해가지고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저 멀리까지 이렇게 들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있어서 낮은 에너지 상태에서 높은 에너지로 이렇게 올라가려면 에너지가 필요해. 근데 이 원자들의 종류에 따라서 이 필요한 에너지가 다 달라요. 이게 이제 양자화 개념을 알아야 되는 좀 어려운 얘기거든요. 근데 아무튼 빨주, 노초, 파란보가 이게 사실 에너지가 달라요. 빨간색 빛하고요, 파란색 빛하고 에너지가 달라. 사실 파란색 빛이 더 에너지가 높아요. 근데 이 원자는 요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받잖아? 그러면 전자가 이렇게 들뜰 수가 있는 거야. 요런 빛을 받으면 안 떠요. 그러니까 특정 에너지에 해당하는 빛만 흡수를 하는 거야.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어떤 이런 기체들이 막 있어. 그런데 거기에 빛을 통과시켜요. 그런데 그 원자들은, 자, 요거부터 한 건데, 여기 뭐 원자들 있겠지? 어떤 원자들이? 근데 빛이 빨주노초 파란보가 다 왔는데 여기에는 어떤 원자들이 요런 빛들을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게 흡수가 되면 어떤 기체가 있다 이런 거 알아요.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수소를 채워놓고 빛을 통과시켜봐. 그러면 아 요런 빛들이 없어졌네. 그럼 아 이거 요게 있으면 아 수소가 있는구나 이렇게 알아요. 뭐 헬륨을 채워놓은 다음에 빛을 통과시켜서 스펙트럼을 봐. 그럼 요런 애가 없어졌네. 그러면 아 요게 헬륨이구나 이렇게 알아요. 자, 좀 어려운 얘기지만 하여튼 이런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것은 특정 기체에 의해서 정해져요. 그래서 요런 게 보이면 이게 수소인지 헬륨인지 알아요. 어디에 비어 있는 줄 알면.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이제 얘인데, 흡수 스펙트럼. 이게 태양이 있을 거 아닙니까? 태양에. 그리고 태양에 기체가 있어요. 이렇게 기체. 그럼 태양에서 오는 빛이 요 기체들한테 약간 흡수가 되고 우리한테 와. 그래서 이 별에 기체가 어떤 기체가 많이 있는지를 알아. 알겠어? 그러니까 별빛을 분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 저 별에는 어떤 기체가 있구나. 이거 알아요. 직접 가서 시료를 채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고온의 기체라는 거는 이미 에너지를 받은 상태야. 그러니까 고온이면 에너지를 받아. 그럼 얘가 이미 여기 올라가 있는 애야. 근데 이 올라가 있던 애가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상태로 돌아오면서 빛이 나와요. 그래서 고온에서는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게 생기고, 저온의 기체를 지나갈 때는 흡수 스펙트럼이 나와. 방출 스펙트럼이 그 선 스펙트럼이랑 같은 말이야. 빛이 방출되면서 선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흡수 스펙트럼은 저온의 기체를 빛이 통과하면서 흡수되는 걸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은 뭘 하냐? 그래서 뭘 하냐? 기체의 종류를 알 수가 있다. 자, 스펙트럼을 이용하면 우주의 원소 분포를 알 수 있다. 수소가 많이 흡수가 됐냐? 아니면 뭐 헬륨이 많이 흡수가 됐냐? 예, 그런 거에 따라서. 수소가 흡수하는 빛이 있고 헬륨이 흡수하는 빛이 있거든요. 어렵죠? 옆에 다시 봐봐. 수소면 요러한 빛을 흡수하고 방출해요. 근데 흡수하는 선이랑 방출하는 선은 똑같아요.
요거 이제 불꽃 반응 실험 같은 거 하면은 이제 뭐 리튬하고 뭐 스트론튬이 둘 다 빨간색이어가지고 알아내기 어려운데 분광기를 통해서 보면은 흡수하는 그 군대가 다르다. 그래서 구분한다. 뭐 이런 거 배운 적이 있거든요. 수소의 방출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과 수소의 흡수 스펙트럼은 위치가 똑같아요. 위치 똑같습니다. 헬륨도 만약에 헬륨이 있다라고 치면 헬륨의 위치, 흡수 스펙트럼 똑같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별빛을 분석하면은 그 별의 대기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진짜. 태양도 이게 중학교 때는 태양을 연속 스펙트럼으로 사실 배우거든요. 정밀하게 측정 안 하면은 이제 이런 거 보이진 않는데 태양에서 흡수 스펙트럼을 보면은 요런 빛이 흡수가 됐어. 이거 수소 있다라는 거예요, 태양에. 태양에 수소 있다라는 거다. 나트륨도 약간 있네. 물론 이제 나머지는 헬륨이 차지하고 있을 텐데 별빛을 분석해서 우주의 그 성분 원소를 이제 알아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해보니까 수소가 74%, 헬륨이 23%를 차지하고 있다. 이거를 밝혀요. 근데 우리 이거 앞에서 배운 적 있어. 앞에서 뭘 배웠어요? 그 수소와 헬륨의 그 원자 핵이 자, 양성자랑 중성자가 7대1이고 근데 이거 2배씩 한 거죠. 근데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모이면 헬륨이 되고 헬륨은 총 하나, 둘, 셋, 4개. 근데 수소 원자핵은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12대4. 질량비가 3대1이다. 요거를 빅뱅 우주론자들이 주장을 하는데 그게 진짜 맞다라는 거를 또 증명한 겁니다.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진짜 측정했더니 3대1이다. 빅뱅 우주론에서 예측한 값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주 원소 분포가 약 3대1인 거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됩니다. 빅뱅 우주론 증거 2개는 우주 배경 복사 관측과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1이다 라는 거예요. 알 듯하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18쪽. 원래 백열등은 되게 뜨거운 고온의 상태야. 그런 상태에서 나오는 빛은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연속 스펙트럼이 되고 중학교 때 사실 햇빛도 연속 스펙트럼으로 배우거든요. 근데 햇빛의 대기층에서 이런 흡수선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흡수 스펙트럼이 되는 거죠, 이거는. 요건 연속 스펙트럼이고 자 요거는 이제 여기에다가 헬륨이나 아니면 수소나 네온이나 수은 등을 넣고 열을 내게 해서 고온의 상태가 되게 하면 요런 선 스펙트럼이 나와. 근데 이 선이 방출되는 빛이기 때문에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해도 됩니다. 수소의 방출선하고 헬륨의 방출선, 네온의 방출선, 수은의 방출선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원소인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 2번 탐구 확인 문제 1, 2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과정 1에서 원소들의 선 스펙트럼은 모두 같다. 아니죠. 다 다르잖아요. 그쵸? 과정 1에서 각 원소들의 선 스펙트럼은 모두 흡수 스펙트럼이다. 이게 까만 바탕에 빛이 있는 거는 선 스펙트럼이라고 하고, 선 스펙트럼은 방출 스펙트럼입니다. 빛이 방출되는 거거든요. 과정 2에서 백열등 불빛의 스펙트럼은 연속 스펙트럼이다. 이거 맞네. 고온의 광원에서 방출되는 빛의 스펙트럼은 과정 2의 백열등 불빛의 스펙트럼과 같이 나타난다. 이거 맞고요. 자, 과정 2에서 햇빛 스펙트럼에는 수소의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방출선과 같은 파장의 흡수선이 나타난다. 맞는데 뭔 얘기냐면 이렇게 딱 있질 않아서 비교하기 어렵네요. 그럼 아무튼 이제 여기 있잖아, 이거. 여기에 이제 여기 어딘가 있어요, 이렇게. 요거 같기도 하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햇빛에. 왜냐하면 태양에는 수소가 75% 정도는 있거든요. 수소를 헬륨으로 만들고 있는데, 수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수소의 선 스펙트럼 흡수선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수소가 들어있는 방전관과 태양을 관찰한 거야. 여기 있네. 요렇게 여기 같은 위치에 흡수선이 있잖아. 그쵸? 근데 가의 스펙트럼 종류는 선 스펙트럼이라고 쓰시면 되고, 나는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와 나를 비교해 알 수 있는 사실을 쓰시오. 태양의 대기에는 수소가 포함되어 있다. 뭐 이런 거 쓰시면 됩니다. 쓰면 됩니다. 태양의 대기에 수소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거 쓰면 됩니다. 자, 이 보충 내용 좀 하겠습니다. 원래 정적 우주론은 아인슈타인이 주장했고요. 동적 우주론은 프리드만이 주장했는데, 사실 프리드만이 주장하는 게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을 잘 풀어가지고 봤더니 그렇다라는 거야. 희한하게도 이제 아인슈타인은 정적 우주론을 얘기를 하죠. 근데 얘가 이제 틀려요. 틀리다라는 거 어떻게 알게 되냐면, 허블이 은하까지 거리가 멀수록 멀어지는 후퇴 속도도 멀어지더라. 허블 법칙인데,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빨리 멀어지려면 우주가 전체적으로 커져야지만 가능한 일이고요. 그래서 빅뱅 우주론이나 정상 우주론 둘 다 커지는 건 맞아요. 커지는 건 이렇게. 근데 정상 우주론은 자꾸자꾸 물질이 생겨나면서 커진다라고 설명하는 거고, 빅뱅 우주론은 처음에 물질들은 다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팽창하다 보면 온도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밀도도 감소하고요. 근데 이제 호일이 주장한 정상 우주론은 밀도가 그대로고, 그 다음에 그 온도도 그대로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근데 둘이 대립을 하다가 빅뱅 우주를 맞다는 것은 이제 펜지어스와 윌슨이 관측한 우주 배경 복사가 그게 가모프가 예측한 우주 배경 복사라는 걸 알게 되면서 빅뱅 우주론이 맞다라는 거죠. 현재로는 이제 빅뱅 우주론이 이제 확실하게 맞고, 아직까지 뭐 틀렸다 이렇게 주장할 게 없고요. 여러 가지 위성들을 쏴서 우주 배경 복사를 더 정밀하게 측정을 했습니다. 자, 넘겨보세요. 20쪽에 좀 얘기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빅뱅 이후에 뭐 공간도 생겨나고 시간도 생겨나고요. 처음에는 이제 뭐 쌍생성, 쌍소멸 뭐 이런 게 반복이 되다가 반입자들이 만났다가 뭐 헤어졌다 이러다가 쿼크가 만들어졌고, 쿼크가 모이면 양성자나 중성자가 되고, 중성자가 모이게 되면은 원자 핵이 되는데, 헬륨의 원자 핵이 되는데, 처음에는 숫자가 똑같다가 팽창함에 따라서 중성자가 양성자가 되기는 쉬운데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는 건 어려워졌다라는 거예요. 온도가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양성자 수가 중성자 수에 비해서 7배 더 많았다. 근데 이렇게 만나면 헬륨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수소고,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약 3대 1이다 라고 예측도 하고요. 자, 그리고 우주 온도가 3000켈빈으로 떨어졌을 때 그때 원자가 만들어진 겁니다. 원자. 빛은 이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졌어요. 예. 그러면은 좀 투명한 우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 이때 빠져나온 이 빛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거고, 우주 배경 복사가 어떻게 퍼져 있냐. 1992년에 코비 위성이 찍은 사진이 있고요. WMAP 위성, 플랑크 위성 이렇게 우주 배경 복사를 각각 찍어 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정말 우주 전역에 그런 배경 복사가 있기는 한데 완전히 균일하지는 않아요. 예, 근데 그게 더 합당한 이유가 됩니다. 별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22쪽에 6번까지 풀어져 있나? 맞아요? 7번? 7번까지 풀어져 있어요. 8번부터 12번까지 한번 해보시고. 자, 8번부터 우주 나이가 약 38만 년이 되었을 때 우주의 온도는 3000켈빈 정도로 낮아졌고 원자 핵과 전자가 결합합니다. 전자. 그래서 중성 원자가 생성된 이후 빛이 자유롭게 우주 공간을 퍼져나갈 수 있게 되었다. 이 시기에 우주로 퍼져나간 빛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한다. 우주 배경 복사는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다.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한 설명.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면서 우주로 퍼져나갔다. 이게 원자면 모르겠는데 원자 핵이지? 그게 아니야. 헬륨 원자면은 맞아요. 온도 3켈빈인 흑체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의 파장과 거의 일치하다. 이건 이제 현재 그렇다라는 거죠. 님 맞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3000켈빈일 때 퍼져나가서 지금은 3켈빈이다 이런 소리야.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은 계속 길어져요. 이거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우주가 이렇게 좀 작았을 때는 파장이 좀 짧은데 이게 팽창함에 따라서 얘가 이게 길어집니다. 파장이 길어지는 거 맞아. 답은 2번 니은만 고르시면 되고요. 자, 고온의 기체에서 오는 것은 연속 스펙트럼이고 C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저온의 기체를 통과해서 오잖아요. 그럼 이 기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원자들이 있잖아. 근데 이게 모든 종류의 원자가 다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여튼 이 특정 기체가 흡수를 한 다음에 B로 이제 분광기로 보는 거기 때문에 B에서는 흡수 스펙트럼이 나오는 거고, A는 그냥 별빛 그대로잖아요. 네. 잘못했네. 이 고온의 기체였구나. 요게 미안해. 이게 연속 스펙트럼이고, 소리요. 이게 연속 스펙트럼이고요. 이게 고온의 기체네. 특정 기체. 고온의 물체가 아니라. 거기서는 선 스펙트럼이 나오는 거야. 선 스펙트럼. 특정 기체들이 빛을 내보내는 거니까 그 선 스펙트럼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1번에 좀 어렵죠. 전자가 에너지가 높은 상태에 있다가 에너지가 낮아지잖아. 그거만큼의 에너지가 빛으로 나와.
그래서 가에서 나타나는 스펙트럼의 종류는 선 스펙트럼을 말하는 거고요. 선 스펙트럼이 방출 스펙트럼인데, 근데 이게 빛이 가서 여기로 흡수가 돼. 얘네가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멀어지려면, 핵에서부터 멀어지려면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돼. 흡수하기 때문에 흡수한 것만 까맣게 보이거든요. 이게 흡수 스펙트럼으로 보이는 거죠. 나는 흡수 스펙트럼이 됩니다. 12번 스펙트럼과 우주의 물질 분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골라라. 자, 우주에서 오는 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우주의 물질 분포 파악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원소의 경우 흡수선과 방출선은 같은 위치에 나타납니다. 스펙트럼 분석 결과 우주 전역에 수소와 헬륨이지 비율이 수소가 더 많은 거야. 순서가 맞아야죠, 그쵸? 이게 3대1, 1대3 아니고. 그 다음에 무거운 원소 생성이 있는데요. 64쪽에서 먼저 볼게요. 64쪽 정리 좀 하고 하겠습니다. 자, 중단한 개념 모아 정리하기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지금 64쪽. 빅뱅 우주론은 138억 년 전에 어떤 큰 폭발이 있었고요. 지금도 계속 팽창한다는 우주론이고, 온도도 낮아지고 밀도도 낮아집니다. 뭐 감소한다 했을까요?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는 원자인데, 원자는 또 원자핵과 전자로 나뉘어질 수 있으며, 원자핵은 양성자랑 중성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양성자와 중성자는 쿼크라고 하는 입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쿼크와 전자를 기본 입자라고 부르고, 양성자, 중성자 만들어지고 원자핵 만들어지고 원자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기본 입자는 쿼크와 전자입니다. 쿼크가 모여서 3개가 모여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됩니다. 양성자는 이제 업쿼크 2개랑 다운쿼크 하나, 중성자는 업쿼크 하나와 다운쿼크 둘. 수소 원자핵은 양성자 1개가 있는 게 수소 원자핵이고,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있는 경우, 원자는 이제 수소는 전자를 하나를 이제 잡아당겨서 이제 결합하게 되고요. 헬륨은 전자가 2개가 들어갑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빅뱅으로부터 약 38만 년 후에 우주 온도가 3000켈빈이 되었을 때 우주로 퍼져나간 빛으로 현재는 약 3켈빈에 해당하는 복사선으로 관측이 되고 있다. 자, 빅뱅 우주론의 증거는 원소의 종류가 이게 증거가 된다 이 소리고, 5번에 별빛 스펙트럼 분석하면은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원소의 종류를 알 수가 있다. 원소의 질량비는 어떻게 하냐면 폭을 비교하는 거예요. 선폭. 그러니까 어떤 애는 이제 흡수 스펙트럼이 이렇게 조금씩 나타나. 그러면 진짜 작은 거야, 양이. 어떤 애는 되게 굵게 나타나, 예를 들어서. 그럼 양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폭을 비교해서, 선폭을 비교해서 원소의 질량 비율을 알 수 있어요. 굵게 나타나는 애가 진짜로 많은 거예요. 우주에 분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수소분 먼저니까 3대1. 이것도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된다. 빅뱅 우주론에서 예측한 것은 양성자, 중성자 개수가 7대1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수소랑 헬륨이 약 3대1로, 질량비 3대1로 만들어집니다. 그걸 실제로 측정했더니, 스펙트럼 분석했더니, 진짜 3대1이었다. 자, 실력 탑 문제를 10번까지, 뒤쪽에 10번까지 할 수 있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해보십시오.
자, 빅뱅 우주론 모형이고요. 빅뱅 이후 우주 온도는 점점 낮아지는 게 맞고, 빅뱅 이후 우주 밀도는 일정하다 아닙니다. 이게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질량은 일정하고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밀도는 감소하는 거고, 허블의 관측을 바탕으로 한 우주론이다. 그러니까 이거 맞아요. 왜냐면 허블이 우주가 팽창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팽창하고 있다면 그 전에는 좀 더 작았을 것 같다라는 거지, 이렇게. 응? 그러면은 이제 빅뱅에서부터 이제 출발해서 점점 커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근데 이게 허블의 관측이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되는 건 아니에요. 거기서 아이디어가 출발한 거는 맞지만, 왜냐하면 이제 정상 우주론도 똑같이 팽창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되는 거는 우리 배운 거 두 개, 우주 배경 복사와 수소와 헬륨의 질량 비입니다. 답은 일단 4번 해주셔야 되고, B랑 C는 지금 전자와 쿼크를 의미하죠. 그쵸? 쿼크가 모여서 이게 중성자면 얘는 양성자가 되겠지. 그쵸? 양성자가 이게 되면 얘가 업쿼크고 얘가 다운쿼크인데, 그건 잘 몰라도 되고, 양성자가 모이면 원자 핵이 되고 원자핵과 전자가 모이면 원자가 됩니다. A가 양성자가 맞고요. B는 원자핵보다 나중에 생성되었다. B가 어딨지? 아니죠. 전자 여기 있는데 틀렸고, B는 틀렸고요. 디귿의 C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이다. 쿼크인데 쿼크가 기본 입자 맞죠? 쿼크 기본 입자 맞습니다. 답 4번. 그 다음에 크기를 옳게 비교한 것. 양성자 또는 중성자를 이루는 쿼크의 개수는, 그러니까 이게 또는이잖아요. 또는이니까 그냥 3 써야 돼. 그러니까 양성자와 중성자를 이루는 쿼크의 개수는, 이러면 6 써야 되는데 맞는 것 같은데, 3 써야 되는 거 맞는 것 같은데, 또는 딴 거 읽어볼게. 헬륨 원자 핵을 이루는 양성자 또는 중성자의 개수는, 이것도 또는이죠. 그러니까 양성자의 개수 3, 3이 아니라 2, 중성자 2. 수소 원자핵과 결합하여 수소 원자를 이루는 전자 개수 1이지. 가나다 순이네요. 답 1번이고요. 문장을 잘 읽으셔야겠네요. 그리고가 아니라 와가 아니라 또는이야. 또는. 답 1번이고, 가는 이제 수소의 원자 모형이고요. 얘는 전자 2개 붙어 있잖아. 그쵸? 이 핵에는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있는 거거든요. 헬륨이고. 자, 가는 수소, 나는 헬륨이다. 맞고, 나의 원자 핵은 양성자 1개로 이루어져 있다. 나는 양성자 2개입니다. 2개 있어야지 전자를 2개를 잡아당길 수 있습니다. 가는 나보다 우주에 존재하는 양이 많다. 수소가 더 많죠. 질량비로는 3배, 개수비로는 사실은 12배 많아요. 개수비로.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시간 순서대로고, A 시기에 빛이 자유롭게 이동한다가 아니에요. 원자가 만들어질 때. A 시기에는 전자들이 자꾸 빛의 경로를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이동하는 거 아니고요. 우주 온도는 B 시기보다 C 시기에 높았다. 점점 온도가 낮아지니까 틀렸죠? C 시기에 생성된 원자는 대부분 수소 헬륨이다. 맞습니다. 지금도 대부분 우주의 대부분은 수소 헬륨이에요. 지금도 다른 원소가 생겼어도. 이것이 맞고요. 가는 빛의 경로가 자꾸 꺾이는 모습입니다. 나는 이제 빛의 경로가 이제 가로막히는 건 아니야. 지금 가일 때는 나일 때보다 우주 온도가 낮았다. 가일 때가 높죠. 나일 때 빅뱅 후 3분이 지났을 때다. 아니죠. 38만 년 지나야 되고,
가에서 나로 변하면서 우주가 투명해졌다. 투명해졌다 맞아요. 빛의 경로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제 투명해진 게 맞습니다. 예, 답은 2번이고요. 자, 요거는 지금 봐봐 여기 같죠? 예, 이 파장 영역이 같지? 같은 원소야 같은 원소. 근데 가는 까만색으로 흡수가 일어난 거고요. 흡수 스펙트럼. 나는 고온의 기체에서 잘 관측된다. 이거 맞아요. 예, 고온의 기체에서 에너지가 높은 상태에 있다가 원래 에너지 상태로 돌아오면서 빛이 방출되는데 그 방출되는 빛의 영역이 그 기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선으로 보이는 겁니다. 가와 나는 같은 원소에 의한 형성된 것이다. 같은 원소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맞죠? 5번 답. 자, 그래서 가는 선 스펙트럼, 나는 방출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인데, 요렇게 보면은, 나에는 가 원소가 들어있네요. 가의 방출선은 전자가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이동하면서 남는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거든요. 기억 맞고. 나에서 흡수선의 세기가 다른 것은 원소의 밀도 차이와 관련이 있다. 이거 맞는데, 그러니까 어떤 애는 이제 이게 굵은 애가 있고, 어떤 애는 얇은 애가 있고, 이렇다라는 거야. 이건 원소의 밀도 차이와 관계가 있습니다. 많을수록 원소가 많은 거고요. 나의 별에는 가 원소가 포함되어 있다. 맞죠? 예, 이게 비교해 보시면은, 가에 있는 파장 그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5번이고요. 자, 9번에 자, 요렇게 원자 핵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수소와 헬륨이 되려면 38만 년 정도 지나긴 해야 되지만 이렇게 된 게 맞고, 헬륨 원자 핵은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결합하였다. 이 맞죠? 헬륨 원자 핵에 생성된 후, 자, 수소 원자 핵과 헬륨 원자 핵의 질량비는 수소 헬륨으로 써져 있지? 3대 1이다. 맞아. 근데 얘가 하나가 요거 하나 둘 셋 네 개의 질량만큼이 돼요. 요 중성자와 양성자는 질량 비슷해요. 중성자가 약간 큰데 그래도 비슷합니다. 4고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이거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근데 질량비는 3대 1이지. 3대 1. 이 시기는 빅뱅 후 약 38만 년 지났다. 아니고 이건 한 3분. 자, 38만 년 지났을 때는 원자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10번 우주론에 대한 지지의 증거, 우주 배경 복사가 관측되는 거 맞아요. 네. 흡수선이 발견된다. 발견되기는 해도 뭐 그게 이제 그렇다라고 빅뱅 우주를 맞다 이건 안 되거든요. 그걸 이용해 가지고 분석을 했더니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임을 확인하였다. 이거는 돼요. 왜냐하면 빅뱅 우주론자들이 그거를 주장을 했으니까. 자,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